식을 합쳐가지고 정리하면 인수분해도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아마 9번은 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합차 써보시면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이렇게.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우리가 너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0이거나 아니면 너가 판별식이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너가 너의 실근이 되면 실근이 하나고, 실근이 두 개고, 또 요 판별식이 0이어도 실근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그 중에서 아마 골라주면 될 겁니다. 10번은 계산만 잘 하시면 분자가 이제 4AK 플러스죠. AK 플러스. AK 플러스를 AK 더하기 이제 2로 잘 바꿔서 풀어주시면 어려울 게 없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까지는 그래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13번이 조금 어렵지, 그지? 13번 조금 어렵고 14번도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번, 14, 15, 13, 13, 14, 그 다음에 뒤에 두 개 풀어봅시다. 자, 13번은 어쨌거나 두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 직사각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요 직사각형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지금 절대값 함수, 절대값 로그 A x니까 요 두 교점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밑이 서로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일부는 완전히 같은 그래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평행이동된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정확히 평행이동된 관계가 아니고서는 동일한 길이가 증가했을 때 동일한 길이가 증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자, 로그 AX라는 함수는 이런 모습이죠. 그죠? 예를 들면 어딘가 특정한 점이 있어서 이만큼 커지는 동안에 1만큼 커지는 그런 순간을 니네가 찾았다고 치자. 그러면 이러한 순간은 그 이후에는 영원히 반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만큼 커지고 1만큼 커졌을 때 이 점은 어디서 여러분이 긋더라도 이제 요 그래프와는 만날 수가 없거든.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기울기 2분의 1짜리 직선을 그어보면 요 길이가 이제 루트 5가 되겠지, 그지? 요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그런 두 점이 로그 함수 위에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 요 순서상 하나가 유일하게 존재해요. 너네가 요거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 기울기 2분의 1짜리를. 얘를 너네가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켜보면 안 만나다가 접하다가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됐다가 그 다음부터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계속 증가하기만 합니다. 즉 루트 5가 되는 그러한 순간은 유일하게 존재해요. 그렇다는 것은 요 선분의 길이도 이제 정해져 있는데 기울기도 서로 같고 이 두 점의 관계가 이 두 점의 관계와 완벽하게 같다는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0이죠. 1,0인데 이것이 어찌됐거나 평행이동이 돼서 요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고, 그 점의 좌표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지금 얼만큼 평행이동이 됐는지는 여기서 이제 AB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길이를 가지고 합시다. 자, 요 좌표를 선생님은 그냥 T라고 잡았어요. 여기를 T라고 잡으면 여기는 T분의 1이 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동일한 함수 값을 갖는 로그 AX 절대값 위에 두 점, 이쪽은 마이너스 로그 AX니까 그래서 서로 역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요 점으로 찾아갔듯이 여기서 요 점으로 뭐 찾아갈 수도 있고, 어차피 기울기나 이런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을 넣었을 때 요게 이제 식을 뭐 쓴다면 얘가 요렇게 생긴 거지. 원래는 로그 A의 4 더하기 로그 A의 X 더하기 4분의 B. 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평행이동 되기를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평행이동 된 거예요. 근데 이만큼이 바로 누구가 돼야 되냐면 요 너의 높이입니다. 높이. 이게 로그 A의 4라는 거야. 사실 여기서 T값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이게 평행이동의 개념만 찾으면 뭐 직접 연립해도 나오긴 하는데, 그럼 T값이 4분의 1 나오죠? 왜냐면 이쪽은 마이너스 로그 A의 X니까 너가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1,0이고 가로 길이가 3이란 소리네.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도 3이란 소리 아닌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여기서 3만큼, 그 다음에 로그 A의 4만큼 간 거죠. 이 점의 좌표는 4분의 13, 4분의 1에서 3만큼 갔고 2 로그 A의 4가 되겠지. 즉 로그 A의 16이 되겠죠. 이게 이제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 거지. 대입을 해보시면 로그 A의 4x니까 13 더하기 b지. 너가 16이 나오네요. b는 간단하게 3이 나왔고 이제 끝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함수가 서로 평행이동된 관계인데 이 곡선의 일부가 정확히 너랑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을 하셨으면 이제 이렇게 쉽게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찾는 게 쉽지는 않다. 뭐 직각 막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동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식이 다소 복잡하죠.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4 전체 절대값. 그럼 이런 막 그려봤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요렇게. 자, 요렇게 생겼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와 같은 fx에다가 적분 구간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요 fx 마이너스 t를 정적분을 하고 싶어. 그때 값이 최소가 되는 알파 베타에 대한 이야기. 너가 최소인 1 때 베타 빼기 알파의 최대값. 자, 요런 상태. 그 최대값이 지금 라지 m인 거죠. 그 최대값 자체를 GT라고 정의한 거예요. GT. 즉 GT는 T에 관한 함수야. T가 정해지면 베타 빼기 알파라는 이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이 정해지나 봐. 잘 모르겠으니까 T값을 가정을 해보자. T값이 음수라고 해볼게요. T값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fx는 위로 지나가고 우리는 너에서 너를 빼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둘러싸인 넓이 개념인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면 기본적으로 0보다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은 순간이 정적분 값이 최소가 나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이쪽을 적분해도 양수, 어딜 적분해도 양수인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알파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해야 정적분 값이 0이고 그 값이 최소가 된다고. 즉 t가 보시다시피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gt는 그냥 0이에요. 0. 구간의 길이가 0이어야 돼야 된다고. 자, 그럼 t를 조금 키워볼까? t가 0보다 좀 커지면 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느 부분을 정적분을 한 게 가장 정적분 값이 크겠냐는 거야. 어느 구간을. 보니까 t보다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적분해야지만 음수죠. 그러니까 음수인 부분을 최대한 적분해야 값이 최소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부분 적분하시면 돼요.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상관은 없어. 이만큼의 높이가 t잖아. 그러니까 너가 t면 얘도 t고 얘도 t라서 요 길이는 2t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적분해도 되고 이 부분을 적분해도 되지만 최소가 될 때의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은 정확히 2t가 됩니다. 2t. 그래서 당분간은 gt가 2t가 돼요. gt가 2t. 근데 언제까지일까? 내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 윗부분이랑 너랑 넓이가 같아질 수가 있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밑에 부분만 적분하는 것보다는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적분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더 넓어. 그럼 내가 여기를 적분한 게 예컨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플러스 5고 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그냥 이 부분만 적분한 게 더 작잖아.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적분하면 마3 플러스 5 마3이니까 플러스 이만큼이 더 커지지. 그러니까 최소가 아니지. 근데 내가 충분히 올라가 볼까? 거꾸로 이 넓이가 예를 들면 8이고 여기가 2고 8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적분값은 마8 플러스 2 마8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부터 끝까지 적분하는 게 마8 플러스 2 마이너스 8이라서 더 이득이겠죠. 그 경계가 바로 언제냐면 두 넓이가 서로 같을 때 대칭일 때입니다. 그래서 t값이 2를 경계로 해요. 자, t값이 2를 경계로 해서 너보다 살짝 커지면 구간의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가 되는 거고 너보다 살짝 작을 때는 요거였던 거야. 그래서 얘는 등호가 그러면 어느 쪽으로 들어갈까?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아니다.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가 길이가 더 기니까 등호가 이쪽은 빠져야 되고 이쪽에 들어가야 돼요. 요 4까지겠죠? 아니다. 그냥 계속이네. 이때부터는 계속이네. 이때부터는 계속 요 양쪽 끝에네. 그리고 넘어가도 양쪽 끝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냐면 이만큼이 높이가 t고 이만큼이 t죠. 이만큼이 높이가 t고 이만큼이 t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여기가 4고 마사고 4기 때문에 8입니다. 8. 8이. 즉 2t 더하기 8이 된다고. 2t 더하기 8. 갑자기 8만큼이 늘어나죠. 그죠? 이렇게. 요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이에요. 위로 올라가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최대가 된다. 그래서 좌우극한이 다른 불연속인 순간 자체가 언제냐면 t값이 2일 때. 그때 좌우극한값 자체는 여기가 4고 여기가 2 들어가면 12 나오죠.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되죠. 아닌데?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 GP 구하는 거구나. GP 구하는 거네. P, Q는 차이가 BQ네. 요거 차이네. 8이네 8. 내가 함수값은 요때가 들어가니까 12네. 더하기 그래서 답이 5번이죠. 그죠? 22 나와요. 넘어갑니다. 특이한 문제죠. 그죠?
자, 20번은 개인적으로 오늘 문제 중에서는 좀 쉬운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해석을 좀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21번은 연산만 잘 하시면 수열 자체만 구했으면 생각보다는 또 할만했던. 자, 20번이 어떻게 생겼냐. fx가 있고 다음 식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가 gt인 걸로 봐서는 t가 정해질 때 요 fx, x에 대한 방정식의 해의 개수야, 기본적으로. 근데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t 곱하기 fx, 3fx 더하기 t.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러면 내가 fx라는 함수가 3차 함수라는 걸 아니까 이대로 풀지 않고 너를 약간의 변형을 하기 위해서 넘겨서 fx로 묶고 t 빼기 3으로 양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fx는 t 빼기 3분의 t. 자, 이렇게 가려고 해. 이렇게 가기 전에 내가 너를 넘겨서 이제 나눌 때 t가 3이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t는 3이 당연히 아니어야 되고, 만약에 그래서 t가 3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3이 되면 둘 다 3이니까 너랑 같아집니다. 그러면 3은 0이라서 넌센스죠. 그때는 실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근의 개수가 0이구나. 우리는 gt가 2가 되는 t를 찾고 싶으니까 어쨌거나 3일 때는 아니라는 소리야. 그지? 자, 그럼 3일 때는 아니고 우리가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이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좌변은 fx 3차 함수인 거고 우변은 t에 관한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 t 값이 정해지면 유리함수의 함수 값이 정해져. 그 값이 정해지면 fx의 y의 교점의 개수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저 t에 대한 유리함수를 너네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점근선이 이쪽에 1이 있고 마3이 있고, 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즉 너네가 t 값을 실수를 범위에서 막 대입을 하다 보면 1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값들이 다 존재하게 돼 있어. 그지?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GT의 실근의 개수가 총 2개가 되는 t가 딱 하나만 존재하길 바란대. 근데 3차 함수 우리 그래프 그려보면 이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대극소로 갖는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면 원래 이렇게 극대극소를 갖게 되면 여기다가 니네가 뭔가를 직선을 갖다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밑에서도 접할 수 있고 위에서 접할 수도 있어. 근데 t 값이 정해지면 이런 함수 값들이 정해진단 말이야. 예컨대 t가 뭐 5가 있어. 뭐 0이 있어. 0? 아니지? 이거 마삼 뭐야 이거? 뿔3이죠. 뿔3 미안. 5가 있다고 치자. 5. 그럼 5를 대입해보면 2분의 5가 나온단 말이야. 이 2분의 5가 어디에 갖다 그어지는 거냐면 여기에 2분의 5가 이런 식으로 갖다 그어진다고. 그럼 예컨대 t가 2분의 5일 때 실근의 개수는 이제 3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야. 2분의 5가 저기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극대가 되는 순간이 여기에 있을 거고, 뭔가 극소가 되는 순간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두 개를 내가 여기다가 착착 그으면 점근선을 제외하고는 다 한 점씩 만나요. 즉 점근선이 극대극소 값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두 개를 어떻게 긋든지 간에 이쪽에서는 t가 몇 개가 나오게 돼 있냐면 2개가 나오게 돼 있어. 우리는 t가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점근선이구나. 즉 극대가 극소 값 중에서 1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1이거나 또는 요게 1이거나 이렇게. 끝이죠? 그럼 이제 fx에다가 우리가 마일 넣고 3 넣고 이때가 1, 이때가 1 해갖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나오냐면 극대가 1일 때가 k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극소가 1일 때가 이제 아마 플러스 28인가? 뭐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답이 24가 나와요. 그 다음에 21번. 21번 A1, A2까지는 구했나요? 이거 A1, A2만 구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노가다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연산만 하시면
생각보다 이제 풀 수 있는, 풀만한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일단은 A1 더하기 A2가 4분의 9라는 걸 줬어. 그지? 그리고 우리는 A1과 A2의 관계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 A2는 2A1분의 1이거나 A1분의 2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지? 너는 둘 중에 하나, 2A1분의 1이거나 A1분의 2거나. 근데 기본적으로 너와 너는 이런 것들은 곱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써보시면 이거의 범위가 나온단 말이야. A2가 만약에 A1분의 2가 되면 둘을 곱하고 루트 취하고 2배 한 것보다는 더한 게 이제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산술기하. 근데 4분의 9는 얘보다는 값이 좀 작죠, 그죠? 양변을 제곱을 해보시면 얘는 8인데 얘는 이제 16분의 81이니까 우변이 더 작지.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4분의 9가 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무조건 요겁니다. 너는 너 같다. 양변에다가 뭐 곱해서 하셔도 되고, 선생님 사실 적당히 때려 넣었어요. 여기 나는 4랑 뭐 이런 거 넣어봤어. 4 넣으면 안 되죠. 2 넣으면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딱 되죠. 그래서 아마 A1의 값이 2가 나올 거예요. 자, A1 값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대입하면서 나열을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가 이 문제 풀이의 한 40% 정도. 자, 2는 아래로 들어가겠지? 2, 4분의 1 다시 위로 들어가요. 우리가 시행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역수를 취하고 2를 곱하고 역수를 취하고 2분의 1을 곱하고 이제 이런 식이지. 자, 역수를 취하고 2를 곱하면 8, 역수를 취하고 2분의 1을 하면 16분의 1, 역수를 취하고 2를 곱하면 32, 한 번만 더 해보면 6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보다 컸다가 작았다, 컸다 작았다, 왔다 갔다 합니다. 좌변 같은 경우에는 2n번째까지 중에서의 홀수번째 합, 우변은 이제 2n번째까지 중에서의 짝수번째 합. 근데 거기다 실수배 n배를 했고, 보니까 수열 자체가 공비가 4짜리, 이쪽은 공비가 4분의 1짜리입니다. 땡땡땡.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2n번째. 자, 2n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지금 A2니까 만약에 그치, 그래, 이거 가자. A2. 사실은 원래 뭘 해보려고 그랬냐면 A0이라는 게 있다면 1이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규칙성상 그럼 이제 정확히 n번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1에 m승이거든 사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n-1번 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A0에서 n번 왔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써놨고, 그럼 이제 홀수번째 합을 써볼게요. 홀수번째 합 같은 경우에는 첫 항이 2이고 공비가 4짜리, 항의 개수가 m개죠. 자, 요게 지금 좌변입니다. 우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첫 항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4분의 1짜리, 역시 항의 개수는 m개.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식을 정리할 거기 때문에 거꾸로 갈게요. 거꾸로 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공비가 4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를 첫 항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공비 4짜리 수열의 합을 구해봅시다. 우변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분의 1에 m승 4의 m승 빼기 1, 4 빼기 1. 자, 합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공비가 서로 역수관계 있을 때 얘를 거꾸로 첫 항으로 보고 반대 방향으로 합을 하는 방식의 장점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항의 개수랑 공비가 정리가 좀 수월합니다. 하나 같다 n. 자, 이거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양변에다가 4의 m승을 곱해서 결론 2 곱하기 4의 m승 보다는 n이 크거나 같도록 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가 돼야 된대. 그럼 자연수 m이니까 만족하는 건 당연히 누구냐면 1, 2, 3까지가 만족을 하는 거고 4는 만족을 하면 안 되겠죠. 즉 n은 2 곱하기 4의 3승보다는 커나 같고 2 곱하기 4의 4승보다는 작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너에서 너를 빼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2에 너니까 3, 2, 3, 4의 3승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였다. 됐어요? 이거 거꾸로 하는 거 자주 씁니다. 원래 늘 말하잖아. 분수는 좀 싫다고. 왜냐면 이거 첫 항을 4분의 1로 잡고 공비를 4분의 1로 잡으면 분자분모에 또 어차피 4의 m승을 막 곱해야 돼요. 뭐 그런 과정에서 연산이 조금 더 귀찮으니까 차라리 마지막 항을 기준으로 써시는 게 훨씬 낫다. 그 다음에 오늘 과제 좀 보겠습니다. 과제 조금 어려웠죠. 오늘 20번이 되게 희한한 문제였는데 자, 뭘 풀어볼 거냐면 20번 26 27 41 43 50 이 정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20번은 디귿번 선지는 굳이 하지 않을게요. 좀 약간 과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디귿번 빼고 그냥 니은번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대칭성이라든지 뭔가를 비교하는 정도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자, 곡선 탄젠트 2분의 파이 x, x가 0보다 클 때 그 위에 점 a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곡선 위의 점 또 움직이는 pq가 있대. 근데 a의 x좌표는 1보다 작고 pq는 어딘가 위로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쪽으로 가겠죠. 얘가 지금 2분의 파이 x니까 원래 점근선이 2분의 파이인데 그럼 x좌표는 1이겠지. 각이 2분의 파이일 때니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a라는 점의 좌표는 여기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 다음에 요 1,0과 2,0이 지금 정확히 여기 있는데 PQ는 어디 위에 있냐면 하나는 A와 1,0 연결한 직선 위에 그 다음에 하나는 A와 2,0 연결한 직선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장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1이래.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봤어요. 여기를 지금 A라고 잡은 거고 그러면 이 탄젠트 함수랑 만나는 것 중에서 넓이가 가장 작은 순간은 S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PQ는 이렇게 PQ가 될 때가 가장 넓이가 작겠죠. 여기부터 선분 길이가 가장 짧으니까 각도는 일정하니까 선분의 길이에 이제 넓이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Q고 이쪽이 이제 P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S1이 됩니다. S1. 자, 근데 S1이 지금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너가 1일 때 그럼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이런 점들에 대한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과 점대칭 이 두 가지를 가장 출제를 많이 하는데 얘는 이제 이런 식의 점대칭성을 보시면 되고 자, 점대칭성을 보니까 너는 중점이야. 그럼 요 삼각형 기준에서는 요 넓이는 정확히 요 넓이의 2배죠. 그죠? 왜냐면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그러면 요 넓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냐면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요게 지금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려면 가로 길이가 1이니까 높이도 1이 돼야 돼요. 높이가 1이야. 탄젠트 함수인데 여기가 1이라는 소리는 x좌표가
사실은 각도가 4분의 파이라는 소리고 x는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가 2분의 1,1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역번 선지입니다. 그래서 기역번은 참이에요. 자, 니은번. 삼각형 APQ의 넓이가 S2가 될 때 P와 Q의 Y좌표는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례대로 P점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P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Q도 여기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가까운 게 Q1, 두 번째가 Q2, P1, P2. 자,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치자. 삼각형의 넓이 자체는 이게 가장 작을 거예요. P1, Q1이 가장 가까울 때. 두 번째로는 P1, Q1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의 점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지, 그지? P1이 P2가 되거나 Q1이 Q2가 되거나 그러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넓이가 더 작을지를 보시면 둘 중에 더 작은 쪽이 뭐가 돼야 되냐면 S2가 된다고. 근데 지금 P1이라는 점의 좌표는 P1과 Q1 비교한 것과 그 다음에 Q2와 P2를 이제 비교해 볼 건데 여기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것과 평행한 직선을 요 Q2에서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지금 Q2라는 점은 Q1에 대해서 어차피 대칭이야. 그지? 지금 내가 삼각형 만든 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요 변의 길이 Q1이 Q2가 되면서 몇 배가 됐냐면 2배가 됐어요. 맞아요? 평행선을 그으면서 요 변의 길이인 AP1은 AP2가 되면서 2배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는 거 보이지? 왜냐면 여기일 때가 정확히 2배 아니야? 평행일 때가 중점 연결 정리에 따르면 이 점이 너랑 너의 중점이 P1이거든. 즉 이 점이 P1까지의 거리의 이제 2배가 되는 거고 P2는 얘보다는 조금 약간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 자체가 뭐가 더 클 수밖에 없냐면 얘가 P1이 P2가 되는 게 Q1이 Q2가 되는 것보다는 넓이가 미묘하게 조금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S2는 어느 쪽이냐면 Q2 쪽입니다. Q2. 그래서 요 삼각형의 상황이 S2의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미 너랑 대칭이고 너랑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의 중점이 너고 둘의 중점이 너니까 얘가 공통이니 너와 너의 y좌표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P1, Q2는 연결해 보시면 X축에 평행한 상황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뭐 S3 막 넘겨가지고 막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다. 자, 26번. 1주차보다 2주차가 더 힘든가요? 어때요? 크게 체감상 어떻죠? 방학 벌써 절반 지났는데 뭘 많이 했나요? 방학 때 하고 싶었던 거? 한 반은 했나요? 어림도 없죠? 과탐만 했죠? 좀 계획한 대로 잘 됐나요? 이번 방학? 왜냐면 벌써 반이나 지났거든. 응? 아, 그래? 좀 일찍 끝나는구나. 너넨 계약 언제 하니? 아, 진짜? 조금 일찍 하는구나. 자, 뭐 이번 여름 워낙 덥기도 했고 비도 많이 왔고 근데 늘 말하지만 다 핑계입니다. 어차피 모두가 같은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만 막 동남아에서 수능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은 사실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막 지방에는 정말로 막 에어컨도 막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데도 많은데 뭐 그에 비하면 양호하죠 사실. 네. 그리고 설령 여러분의 환경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징징거려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수밖에 없고. 자, 일단은 변의 길이 표현해놓고 ABC 해봅시다. ABC.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AB 위에 그 다음에 BC 위에 각각 한 점 PQ가 있는데 넓이도 이등분하고 둘레도 이등분한대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PQ가 되겠죠? 어디가 P야? A, B, B가 P네. PQ. 자, 그러면 일단은 넓이를 2등분한다는 데에서 나는 요 변의 길이를 X, 여기를 Y라고 잡았고, 그러면 XY 두 변의 길이의 곱이 36이 될 거라는 걸 일단 쓰고 시작을 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넓이는 무엇에 비례한다?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곱에 비례를 합니다. 전체 삼각형 ABC는 요 각도를 요 삼각형 PQB랑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즉, 사인 값이 동일하고 사인 값이 일정하면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곱에 넓이가 정비례하게 돼 있어. 근데 얘는 9 곱하기 8이잖아. 그러면 XY 곱한 거는 9 곱하기 8의 절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6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PQ를 Z라고 써볼까? 그리고 둘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XYZ. 너는 전체 둘레가 얼마냐면 얼마예요? 24인가? 그죠? 그럼 너는 12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놨는데 떨떠름하죠. 왜냐하면 XY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Z라는 요소가 나오고 있어. 그럼 Z와 X와 Y의 관계식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아. 그게 바로 뭐냐면 코사인 공식이죠. 코사인 공식 쓰겠습니다. 자, 코사인 공식은 이쪽에서는 XY로, XYZ로, 저쪽에서는 7, 8, 9로 써주시면 되는데 동일한 각도 B를 가지고 쓸게요. 코사인 세타는 써보시면 코사인 B라고 쓸게요. B는 2, 8, 9, 8 PQ 삼각형 둘레가 2분의 1이 아니라 길레를 2분의 1. 둘레를 삼각형 2분의 1이야. 아 그러네. Z가 없어요. 이래 이씨. 이거라는 거지? 개 같네. 그러네. 둘레를 그렇죠. 이렇게 반토막 낸 거지? 이거에 너의 전체 둘레 절반이 아니라 맞아. 그럼 더 쉬워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그죠? 니니 더한 게 이만큼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어이! PQ 제곱 하는 거네. PQ 이제 Z라고 놓으면 Z제곱은 이거 하는 거죠? X제곱 Y제곱 빼기 2배 XY 코사인 B인데 코사인 B는 어디서 구해진다? 7, 8, 9에서 구해진다. 얘가 이제 이거다. 2, 7 아니지? 8, 9 8제곱 9제곱 7제곱 끝. 계산하시면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은 지금 세 군데 사인 B, 사인 C, 사인 A가 있는데 그럼 바로 사인 B, C, A가 그냥 BCA 변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변 BCA로 바꿔주실 수 있고 양변에다가 지름을 이제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BCA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 거는 뭐가 되냐면 C 곱하기 B죠. 그래서 BC 그 다음 게 뭐가 되냐면 AC가 됩니다. 그 다음 게 뭐가 되냐면 BA가 되죠. AB. 근데 그거의 2분의 3배. 짠. 이게 일단 가번 조건에서 바로 해석이 되셔야 되고 이거 보니까 A랑 B가 같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약분하면 또 C는 A의 2분의 3배네.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비 자체가 3대 2대 2가 되겠네요. 3, 2, 2. 약간 이런 느낌. 너가 2등변. C가 가장 길어요. 너를 그냥 3T라고 놓을까? 2T. 이쪽이 C, A, B. 자, 이렇게 잡으시면 이제 끝난 거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너의 외접원, 외심과 직선 AB 사이의 거리가 1이래. 자, 그럼 외심을 그려보시면, 외심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세변의 길이비가 2대 2대 3이라는 걸 아니까, 뭘 먼저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예각인가 둔각인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얘는 잘 보시면 뭐냐면 둔각이에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3의 제곱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원을 어떤 식으로 사실 그려야 되냐면 원의 중심을 벗어나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야
잘 그린 그림. 그죠? 외심이 이 삼각형의 중심,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는 되게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는 너와 너 사이의 거리가 1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자, 이만큼이 1이래. 근데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일 거야. 근데 너가 2면 이렇게 자르면 2분의 3이고, 여기가 뭐 t에 대해서 표현이 되겠죠? 그죠? 표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모르나? 반지름은 모르네. 그냥 길이 요거만 알려줬네. 여기가 1이라는 거. 요거 알려줬고, 그럼 여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연결해서. 이거 이제 R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코사인 공식을 쓰면 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사인 값을 알면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죠. 물론 t라는 미지수로 표현이 되기는 하겠지, 그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만큼을 표현을 할 건데, 여기를 3t로 잡아가지고 2분의 3이 나오는데, 여기를 그냥 6t로 잡고 3t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잽싸게 살짝 이렇게. 그럼 4, 3 루트 7 나오는 거 맞나요? 루트 7t 나오죠? 자, 이만큼이 루트 7t입니다. 너랑 1 더한 게 전체 반지름이 돼야 돼요. 반지름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사인 공식. 자, 요거 그냥 각도 잡아주시고 너에 대한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 분의 너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 4t. 요게 지름 이렇게 간다고. 거의 다 나왔죠? 루트 7분의 16인데 8 t가 라지 r이고 너가 1 더하기 루트 7 t네요. 끝. 이렇게 t값 나왔고 다 됐다. 넘어갑니다. 저거 그냥 변수 같은 거를 둘 때는 저런 식으로 분수가 안 나오게끔 조금 최소 공배수 이용해서 실수배해서 도입을 주시는 게 연산이 조금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41번으로 갑시다. 배고파. 왜 배고프지? 아침을 안 먹었구나. 일단 점심 먹어야지. 자,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있고 우리가 원 밖에 한 점에서 뭔가 접선을 D2에 그었고 이렇게 연결하고 너랑 평행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진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 너무 못생겼고 다시 태어나라. 이 정도까지만 그릴까? 자, 그 다음에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슉, 슉. 그리고 두 점을 연결했어요. 슉. 그리고 얘를 연결했어요. 슉, 슉. 그리고 얘도 연결했어요. 슉.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림 자체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평행하다. 자, 그럼 일단 요 점에서 수혜발을 내리면 애초에 너의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 일단 이등변인 건 알고 있지. 어차피 접선의 길이라는 건 원래가 같아. 이거는 이제 곡선 밖의 점에서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은 원래 이런 특징이 있어. 기억번. 뭘 물어보고 있냐면 너와 너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 지금 너의 접선 그 다음에 아니다. 요거 접선이랑 요쪽 직선 이루는 예각의 크기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네. 여기 너랑 너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과연 요 각도랑 같은가? 지금 BAC랑 같은가? 여기 너랑 같은지 물어보고 있죠. 자, 평행하고 이등변이기 때문에 같은 각도가 개 많아요. 엇각 여기 일단 같죠? 이등변 그래서 여기 같죠? 사실은 엇각 여기도 같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얘가 과연 같은가?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현에 대한 원주각과 그 다음에 이 현에 대한 접선이 이루는 각도. 항상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죠. 그죠? 접현각이라고 부르는 접현각. 원리 자체는 우리가 여기 중심 해갖고 연결해갖고 너가
더하면 90도고 얘도 이제 평행이동 해갖고 더하면 90도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은 하는데 모르셔도 되고 그냥 니랑 이제 같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는 그 현에 대한 원주각과 항상 같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억번호 같죠.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원 O의 반지름의 길이는 6분의 5D인가. 지금 여기에 표기를 안 해놓은 게 있는데 선분의 길이들을 알려줬어. 전체 이만큼이 2 루트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갱 루트고 여기가 3이에요. 3.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구해 나갈 건데 지금 원 O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거를 DE랑 결합을 하고 싶어. 지금 원의 좌표를 좀 씁시다. A, B, C, D, E. 자, 그럼 요 길이와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는 너와 요 마주보는 각도에 대한 사인 공식을 쓰고 싶은 거지. 그러면 저 각도를 여기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사인 세타 값만 구할 수 있으면 사인 공식 쓸 수 있겠지. 지금 반지름의 길이니까 원래 사인 공식상 2R은 사인 세타분의 DE인데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2R이 6분의 5 D 너가 6분의 5 DE가 되려면 사인 세타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약분하시면 5분의 3이 나와야 돼요. 너가 5분의 3이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나와야 되거든. 세타 예각이니까. 그럼 이게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 근데 이건 어디서 확인해? 3 루트 5, 2 루트 5. 이거 코사인 공식 써보면 되겠지. 되는지. 그럼 해보면 되잖아. 9는 제곱 5 20 빼기 2 곱하기 10 곱하기 5분의 4 될까 안 될까? 16 25 딱 되죠, 그죠? 그래서 딱 되는구나, 맞구나, 니은번까지는 참이 됩니다. 독특한 점은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코사인 값 이용해서 사인 값 구하고 사인 값 이용해서 사인 공식 써서 반지름을 표현한 게 아니라 반지름에다가 6분의 5 D를 갖다 넣어서 사인 값 구하고 사인 값 이용해서 코사인 값 구하고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BC를 표현했죠. 어차피 하나가 다 동치니까 다 서로 연쇄적으로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원 O의 넓이는 25분의 64파인가. 자, 원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는 결국에는 선분의 길이를 어쩔 수 없이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D2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금 D2라는 걸 이용하면 반지름 나오고 제곱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D만 구하면 끝이죠. 눈에 띄는 건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요 큰 삼각형 있잖아. 얘랑 누가 닮았냐면 얘가 닮았어요, 지금. 요거. 그죠? 왜냐면 요 각도가 공통이고 너가 뭐 세타였고 뭐 알파라고 부르면 세타 알파. 그죠? 여기도 세타 알파. AA 닮음이지. 그 다음에 너가 평행하니까 당연히 ADE와 큰 삼각형 너도 닮음이에요. 요 두 가지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3이니까 D2를 미지수로 하나 잡아보자. 3의 대응은 실수배로 3K라고 잡아보겠어요. 3K.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죠? 닮음이니까. 여기가 3K면 여긴 루트 5K고 여긴 2루트 5K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니 이쪽의 변의 길이가 뭐가 나오냐면 루트에서 너를 뺀 루트 5로 묶으면 1-K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K는 이제 1보다 작은 값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얘랑도 지금 닮았다고 그랬자. 자, 너 대 너는 몇 대 몇이냐면 이쪽이 지금 어느 변이냐면 세타가 없는 쪽이니까 이쪽이죠. 3대 긴 변이 2루토예요. 자, 3대 2루토입니다. 3대 2루토니까 요 변의 길이 여기 지금 D부터 여기 교점까지 이만큼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다 3분의 2루토를 곱한 값이 나와야 돼. 3분의 10 1 빼기 K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3분의 2 루트 5를 곱했어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요 각도가 세타이고 여기가 3K니까 요 삼각형에서 마무리만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수에발 내리면 이등변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3K일 거 아니야. 즉 이렇게 되겠지. 너에다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즉 5분의 4를 곱한 값이 뭐가 되냐면 2분의 3K가 되겠죠. 짠. K값 나오죠. K값 나오면 D 나오고, D 나오면 반지름 나오고, 반지름 나오면 넓이 나오고 끝났다. 43번.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 대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ABC 내부의 한 점 P에서 직선 AB에 내린 수에발이 Q, 반대쪽에 내린 게 R. 그때 밑줄 BP는 2를 만족시키며 어쨌거나 선분의 길이가 일정한 거지. BP가 일정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그때 PQR 넓이의 최대값을 S라고 한다면 삼각형 그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이야기인데 선분의 길이가 지금 3, 5 루트 10이네. 3, 5 루트 10이면 얘가 3이고 여기 루트 10이고 여기 지금 5인데 자, 요 상태에서 BP의 길이가 2로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원래 이 문제는 언제 나왔었냐면 이렇게 해놓고 자, 요 길이가 지금 2거든. 맨날 뭘 물어봤냐면 얘를 물어봤어요. 이 길이는 얼마니? 이걸 물어봤다고 원래 이 문제에서.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좀 달리 그려드리면 보일 수 있어요. 잘 봐. 너네한테 익숙한 문제는 이겁니다. 요거 길이가 5고 이쪽이 6, 8, 10 수에발 내렸고 수에발 내렸고 너네한테 이거를 물어본다고. 이거 얼마니?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풀었었냐면 5라는 이 길이가 이 외접원의 지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지름에다가 너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하면 되는데 이쪽 사인 값은 큰 삼각형에서 얻으면 되는구나. 약간 이런 문제였거든. 이 그림이 사실 완전히 같아요. 그림이 완전히 같은 상황이고 물론 얘는 직각삼각형이고 얘는 아니야.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어차피 뭘 얻으려고 했어? 사인 값을 얻으려고 했어. 어차피 세 변의 길이만 주면 당연히 너에 대한 사인 값은 얻을 수가 있어. 즉 이 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변의 길이는 현재 정해져 있다. 근데 뭘 물어보고 있냐면 PQR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외접원을 이렇게 그린다고 칩시다. 외접원을 옆에다가 조금만 크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까지 크게 그릴 줄은 몰랐겠죠? 자, 너가 2 그리고 요 수의 발의 길이가 요 변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고. 요 변은 원 입장에서는 현인데 그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너와 너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냐면 수직인 관계에 있어야 돼요. 왜 수직인 관계에 있어야 되냐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일정할 때 이 점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너랑 접해야 되거든. 이렇게 너랑 접선을 긋게 되면 원의 중심, 그 다음에 너랑 평행, 그리고 이렇게 직각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 그 다음에 너의 수에발, 그 다음에 너의 접점, 이게 다 일직선상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태일 때가 이 상황일 때가 넓이가 최대라는 거예요. 이 상황. 넓이가 최대인 상황. 너가 수직일 때. 너가 만약에 일로 이동을 해. 그럼 넓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왜? 여기부터 내린 수에발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밑변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때를 아는 거야. 그냥 이것만 구하면 돼. 자, 그럼 난 요거만 구하면 되겠지, 사실. 요건 어떻게 구한다? 지름인 2에다가 저거 뭐야? 사인 공식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 사인 값은 너에 대한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 세타라고 불러주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면 자, 분모 2배의 3, 5, 30 제곱 34 빼기 10 24 나오죠? 약분 5분의 4. 자, 코사인이 5분의 4니까 사인은 5분의 3이에요.
즉 5분의 3을 지름인 2에다가 곱하시면 5분의 6이 되겠죠. 얘가 5분의 6이라는 건 얘는 5분의 3이죠. 이만큼. 너가 1입니다. 이만큼 5분의 4예요. 다시 너는 5분의 1이죠? 됐죠. 5분의 6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5분의 3 나온다. 답은 10이 되겠지, 그지?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49번, 50번이 원래 같은 종류의 문제인데 50번 아니다. 49번인데 잘못 썼어요. 48번, 49번이 같은 종류의 문제인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48번은 풀어줬고 49번은 안 풀어드렸습니다. 너네가 비슷한 개념이니까 해봐. 해서 이제 해드렸는데 풀어줄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범위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얘는 지금 사인 2분의 kx 플러스 4, 이쪽은 5 코사인 24x. 지금 48번과 거의 같은 종류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시 너가 A라는 점이 둘의 교점의 y좌표가 된다면 서로 포함 관계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2분의 k 어떤 세타에 대하여 플러스 4. 너가 이제 교점의 y좌표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가 5 코사인 24 세타는 a. 자, 이런 상태라고 해봅시다. 지금 상황은 뭐냐면 너랑 어떤 특정한 교점이 있어. 그 교점에 맞춰서 그 교점에서의 함수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요 fx에서도 각도들, x좌표들을 찾고 gx에서도 x좌표들을 찾아보면 gx 쪽에 fx가 항상 이제 포함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갈 거냐면 동일한 a라는 값을 가지는 이쪽에서의 세타인데 세타는 지금 어떤 특정된 각도라는 거. 이건 교점의 좌표가 세타, a가 교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두 fx가 뭐 fx랑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만난 거예요. 이렇게 만났다고 칩시다. 이런 데가 뭐 세타가 있어. 세타, a. 그럼 요게 이제 a인 거죠. y는 a. 그때 만나는 다른 점들이 있다고.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뭐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좀만 더 이렇게 그릴까? 자,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쪽이 fx고 이쪽이 gx가 되면 fx랑 y는 a가 만나는 점은 하나, 둘, 셋, 네 개인 반면에 gx는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지만 여기서도 만나죠. 어때? 지금 gx랑 만나는 점이 fx랑 만나는 점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이런 포함 관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도대체 그러면 이 세타라는 좌표 각도와 f가 만나는 요 교점들 있지. 이쪽을 x라고 한다면 이 x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다음에 이쪽 x2 이들 간에는 또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결국에는 첫 번째 사인 2분의 k 세타 더하기 4와 사인 2분의 kx 1 더하기 4가 같아야 되죠. 그죠? 요거는 이제 a 값이 되는 내가 f의 x 좌표들을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x1들을. x1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종류가. 그럼 어쨌거나 이렇게 날아가고 사인 값끼리 같다가 된다고. 사인 값끼리 같다의 해석이 이렇게 된다 그랬다고. 2분의 k에 세타 더하기 x1 이 값이 대칭축의 2배인 그러니까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뺀 값이 x1에서 뺄게요. 너가 2파이의 정수배일 수도 있죠.
이거는 서로 다른 정수일 수 있다. 자, x1의 형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냐면 우리 양변에다가 2분의 k를 나눠주시고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k분의 2 곱하기 너가 이쪽은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여기다가 세타를 빼는 거죠. 빼기 세타 또는 k분의 2파이의 정수배 더하기 세타 이런 꼴들이 나온다. 즉 세타에다가 k분의 2 곱하기 2파이의 정수배 즉 k분의 4파이들을 열심히 더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근데 gx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값이 같아야 된다고. 코사인 값이 같다는 거는 코사인 24 세타랑 코사인 24x2랑 이제 이렇게 같은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각도의 관계는 24 세타랑 24 이제 x2죠. 둘을 서로 더한 것과 뺀 것에 대한 이야기. 너가 2파이의 정수배거나 아니면 서로 뺀 거. 자, 둘을 합쳐보시면 x2는 24분의 2파이의 정수배인데 뿔마 세타죠.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간격 자체가 얼마마다 이제 형성되어 있냐면 12분의 1파이씩 형성되어 있어요. 마다. 즉 예를 들어 이렇게 세타가 딱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12분의 1파이. 여기가 x2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도 그렇고. 자, 근데 세타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도 이게 똑같이 있다고.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도 똑같은 간격으로 있는 거죠. 반대쪽도 있고. 지금 x좌표, 요 수직선 위에 표현한 거는 해의 x좌표만 한번 표현을 해본 거야. 자, 근데 얘는 어떨까? 얘는 지금 얘를 기준으로 보면 세타에다가 k분의 4파이 곱하기 정수자 이렇게 되거든. 그럼 플러스 세타를 기준으로는 이만큼씩 간격을 가지고 있어. k분의 4파이 간격으로 찍어줘야 된다고, 점들이. 그럼 세타를 기준으로 내가 x1을 찍어보면 k분의 4파이가 반드시 뭐의 배수가 돼야 되냐면 12분의 1파이의 배수꼴이 돼야 된다고. 이런 꼴이 돼야 된다고. 그죠? 이렇게 곱해보면 48에 맞나? 뭐 약간 이상한데? 아, 이상하구나. 48에 약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K가 48인 거 괜찮아. 그러면 12분의 파이씩 찍히니까. K가 24인 것도 괜찮아. 그러면 6분의 파이씩 찍히니까. 어쨌거나 간격이 12분의 파이의 배수가 되면 하나는 12분의 파이마다 찍히고 하나는 뭐 12분의 파이의 배수마다 찍히면 지금 fx를 만족하는 x1의 간격이 더 크죠. 그러면서 다 x2에 포함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찾아주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는 어떨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시작이 k분의 2파이 더하기 k분의 4파이의 정수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여기서는 k분의 2파이 더하기 k분의 4파이의 정수배인데, 자, 일단은 간격 자체는 여전히 12분의 파이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죠? 12분의 파이의 배수가 돼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 얘가 된다고. k분의 2파이 자체가 마이너스 세타에 지금 더해지거든. 일단 무슨 소리냐면 n이 0일 때를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되지.
얘도 지금 이 점 위에 어딘가 있어야 돼. 즉 이것 자체도 12분의 파이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k는 24의 약수가 된다. 그래야지만 얘도 우리 x2에 포함이 된다고. 그럼 48의 약수이면서 24의 약수인 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다? 정확히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얘 때문에. 왜 얘가 된다? 둘 다 사인이니까. 만약에 얘가 코사인이었더라면 이 부분에 파이가 없었겠지. 그러면 굳이 24의 약수가 아니라 그냥 48의 약수기만 하면 됐겠지. 그건 이제 둘 다 사인이고 둘 다 코사인이면 그냥 약수로 세시면 되는 거고, 하나가 코사인이고 하나가 사인이면 그것의 절반의 이제 약수가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결론만 기억하진 마시고 요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세요. 어떤 각도를 가지고 그것과 같은 함수값을 갖는 각도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됐죠? 잠깐 쉬겠습니다. 쉬어? 줄여. 먼저 소열 등차 등비 등차 수열의 변형. 요것만 잽싸게 정리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변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a, n 빼기 a, m 이런 걸 이제 예컨대 이런 식으로 공차를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임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항상 성립을 하고 그러면 임의의 항을 또 다른 항을 이용해서 일단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 그지? 이렇게 넘기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건 이제 뭐 서로 빼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보다 이제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서로 더하는 상황이죠, 그죠? 두 항의 두 개 이상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는 항에 너가 A 뭐 보통 뭐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고, 얘가 이제 이렇게 같을 때 요게 되면 이제 요게 되는 거였는데,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하죠. 2 곱하기 A 2분의 n 플러스 m 이렇게도 쓰죠. 여기서 꼭 n 플러스 m이 짝수가 아니어도 홀수여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등차 수열이라는 건 원래 직선에서 유래를 하는데 1차식에다가 내가 분수를 대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하더라도 이제 성립을 합니다. 원래 기하학적으로는 개념이 중점의 개념이기 때문에 꼭 x좌표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수열에서는 원래 자연수를 대입하긴 하지만 이렇게 대입을 하더라도 식 자체가 이제 충분히 성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합에 대한 이야기가 등차 수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는 구조 자체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너랑 나누고 항의 개수. 자,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항들의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항의 평균. 방금 쓴 걸 기준으로 보면 요렇게도 쓸 수 있죠. A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쓰셔도 이제 상관이 없다. 항의 평균을 너와 너의 평균은 그 평균에서의 함수값과도 같다. 그래서 식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n a 2분의 n 플러스 1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n이 뭐 4n 플러스 2야. 그러면 우리 sn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2분의 n 플러스 1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n 자리에. 그럼 너는 n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인 거니까 2n 플러스 1인가요? 플러스 2 이렇게 맞나? 아니다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네. 너가 요 자리로 들어가면 이제 4가 곱해지면서 2n 플러스 2가 되고 뒤에 플러스 2 있고 앞에 n 있고 그래서 뭐 요렇게도 바로 쓸 수는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항의 실수 배의 형태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SN이. 그래서 우리가 S 홀수인 경우에 2n 빼기 1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2n 빼기 1 곱하기 a n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2n-1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2n이 되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항의 값을 합으로 이제 오갈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해석이 이런 건데 우리가 문제에서 S 예를 들면 3이랑 S 7이 같대. 자, 이렇게 주고 A 4가 4 3 4 A 4가 마이너스 2라고 줬다고 칩시다. 자, 이때 A 8의 값을 구해라. 자,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조건을 줬다고 칠게요. 그러면 풀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SN의 식으로 바꾸는 거야. 너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SN을 원래 SN이라는 거는 원점을 지나야 되고 원점을 지나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몰라도 n에 뭐가 하나 이제 1차 인수가 붙는다고. 근데 S3과 S7이 같다는 거는 두 실근의 합이 10이 돼야 되니까 여기 n 빼기 10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4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바꿀 수도 있어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S 누구로 바꿀 수 있냐면 여기다가 4를 넣어보시면 S7로 바꿀 수 있습니다. S7 S7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7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7을 넣어서 마이너스 14는 2분의 공차 7 빼기 3 아니 7 빼기 10.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S 값이 나오겠죠. S가 나오면 또 뭐 너를 이제 구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주체를 S로 잡은 거고 S로 잡지 않고 항으로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S3과 S7이 같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너를 넘겨주면 S7에서 S3을 뺀 게 0이라는 소리인데 너가 0이라는 소리는 A4부터 너가 0이라는 소리죠. 그죠? 너가 0이라는 소리는 요렇게 더한 게 0이라는 소리인데 어차피 그러면 얘도 0이죠. 근데 A4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려줬지. 그러니까 너가 2겠죠. 그럼 이제 A8을 구하는 게 조금 더 낫죠. 그러니까 얘는 항으로 해석을 한 거. 우리가 그래서 등차 수열은 합에 대한 조건을 항으로도 바꾸고 항에 대한 조건을 합으로도 바꾸고 이거를 좀 자유자재로 이런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오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은 사실 이런 종류의 기법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등차 수열이 많고 등비수열은 기껏해야 뭐 역수 합의 관계 정도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등비수열 합과 역수합의 관계. 자, 등비수열 합을 SN이라고 부르고 역수들의 합을 TN이라고 부른다면 즉 SN은 A1부터 AN까지 TN은 A1분의 1부터 AN분의 1까지 이렇게 합을 한 거라고 했을 때 둘의 관계는
항상 어떤 관계 있냐면 tn분의 sn이 a1 곱하기 a n이 되게 돼 있어요. 항상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얘를 기준으로 tn은 원래는 너의 공비가 r짜리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는 공비가 r분의 1입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는 공비가 r짜리예요. 그죠? 그러니 관점 자체를 첫 항을 a1분의 1의 공비가 r분의 1이 아니라 첫 항이 an분의 1이고 공비가 r인 수열의 합으로 볼 수 있다고. 즉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어차피 얘는 이거잖아. A1에. 어차피 이거죠. 그럼 서로 나눠주게 되면 정확하게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역수합도 종종 나오니까 뭐 알고는 계시는 게 좋다. 자, 문제를 앞에서부터 조금 풀 건데 문제 자체는 뭐 단순하게 이런 것들만 안다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걸 이용해서 식에 대한 정리라든지 할 때 좀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1보다 큰 어떤 등비 수열에 대하여 수열 B에는 너를 항상 만족을 한대. 그때 B5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일단은 A에는 절대값 Bn이래. A에는 절대값 Bn. 그리고 B 3n-2, 3n-1, 3n 순서대로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B5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AN은 절대값 BN인 걸로 봐서는 0보다는 일단 클 것이고, 사실은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당연한 얘기죠. 즉 BN이라는 수열은 AN 뿔마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그런 수열입니다. 근데 B 3n-2랑 B 3n이랑 마이너스 1이랑 B 3n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 보통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너랑 너를 이용해서 여기서 공차를 빼고 더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B 3n 마이너스를 번거로우니까 뭔가 치환을 할게요. 너를 뭐 x라고 놓을까요? 그럼 너는 x 빼기 d, x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x 더하기 d는 아니지, d는 양수. 자, 요 상태인데 우리가 얘네가 원래가 뿔마인 즉 얘네의 절대값을 씌워서 보시면 얘네는 등비 수열을 이뤄야 되죠. 등비를 이뤄야 되죠. 등비. 그럼 등비 중앙이니까 x제곱. 너가 요거의 전체 곱한 거. 그러면 x제곱 빼기 d제곱인데 절대값.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올 수는 없죠. 그럼 공차가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넘겨보시면 공차가 나와요. 즉, 공차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2x제곱이니까 뿔마 루트 2x가 되겠다. 자, 이렇게 생겼죠. 마지막에 첫 항이 1이고 B5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 너가 1 들어갔을 때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1, 그 다음에 여기가 절대값 R, 절대값 R의 제곱. 거꾸로다, 거꾸로. 뿔마 R 제곱. 이렇게 되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게 이 수열 전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랑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죠. 지금 얘가 지금 너랑 그 다음 항은 등차가 아니에요. 지금 항상 1, 2, 3 등차고 그 다음에 4, 5, 6 등차고 이런 식이야. 세 점, 세 점, 세 점.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이 전체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서도 등비 수열이기는 어렵죠. 그러려면 이제 공차가 0인 수열 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웃한 세 개에 대한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러면 가운데가 지금 너를 내가 아까 x로 놨잖아. 그럼 x가 여기서는 이제 뿔마 r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어떤 게 이제 가능할지. 지금 만약에 x가 r이 되고 그리고 공차가 루트 2 x일 수 있죠. r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너에서 너를 뺀 게 1인데 뺀 게 1일 수는 없지 않나? 그러면 너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요건 가능하겠다. 이렇게는 가능하죠. 그럼 여기가 너가 r이고 여기가 너를 빼서 1이 된 거고. 그럼 이렇게. 그러면 빼주면 1 더하기 루트 2 r이 1인 거죠. 요게 가능하지. 그럼 되나? 그러면 가능할 것 같죠? 잠깐만. 근데 공차가 양수라고 그랬는데? 그럼 거꾸로 아닌가? 거꾸로네.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잠깐만. 그럼 어떻게 되나? 너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나 그러면? 여기 지금 an 쪽이니까 an이 1 r 제곱인데 그럼 얘네가 되는 게 원래 뿔마 1 뿔마 r 제곱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등차 수열이 돼야 돼. 뭐가 가능하지? 1r 제곱은 등차 수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되지 않나? 또 되기가 어렵죠. 일직선 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r 제곱 요거는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일직선상 위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마1 마-r r제곱도 되나? 요것도 될 것 같은데 요것도 되겠다. 그지? 요렇게도 되겠네요. 그러면 공비가 근데 1보다 크다고 하지 않았나 아까? 1보다 크다 그랬지? 요거 안 되네요. 왜냐면 얘가 그러면 더 작아지거든 값이. 우리는 공차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 안 되고 요것도 안 되죠. 왜냐면 넌 r 빼기 1이고 넌 r제곱 빼기 r이라서 오른쪽이 더 크지 그지? 등차 수열이 나오지 않고 되는 게 요거밖에 없겠는데? 요거 가능하네. 이렇게. 그럼 r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r 값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 r은 r제곱 빼기 1 넘어가면 r제곱 빼기 2r 빼기 1은 0. 근해 공식 쓸게요. r은 1 더하기 루트 2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되겠다. 그지? 우리가 찾고 싶은 건 B5의 값인데 B5라는 거는 지금 구성 자체가 마이너스 1 r제곱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이제 원래가 r의 3승인데 여기도 이제 똑같이 마이너스 r의 3승 r의 4승 r의 5승 이런 식으로는 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위에 게 a고 밑에 게 b예요. 요렇게는 등차가 된다는 거지. 요렇게도 등차가 가능하고 어차피 r의 3승으로 묶으면 괜찮죠. 그죠? 그러면 B5니까 B5는 A1이 여기고 1, 2, 3, 4 얘를 말하는 거네. 넌 4제곱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나오나요? 그러면 얼마 나오지? 안 나오는데? 숫자가 안 맞는데? 아닌가? 맞나? 4제곱 하면 4 나오나?
1 에잉? 이거 안 나오는데? B5? B5? 뭐가 잘못됐지? 마이너스 1 R R제곱 공비가 1보다 크고 이렇게 푸는 거 맞는데? 원래 그래서 여기가 요게 가능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1 더하기 루트 2 응? 이거 계산하면 나오니? 4제곱하면? 그렇구나. 그런데 안 나오지 않는구나. 각각만 4제곱해서 착각했네. 그죠? 그러면 3 더하기 2루트 2에 제곱이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자, 2번은 정수 조건이랑 그 다음에 자연수 m에 대해서 뭐 이런 나번 조건을 이제 잘 해석하는 문제인데, 나번 조건을 보시면 m 이상의 밑줄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대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식이 어떤 일반적인 형태로 합을 이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n 대신에 n-1을 넣고 서로 빼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 식에다가 n 대신에 n-1을 넣고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항이 하나 남겠죠. 얘는 지금 n번째가 남나? an 빼기 너가 맨 앞에가 하나가 a 절대가 100이죠. 이렇게 는 0. 요게 이제 언제냐면 n 대신 n-을 넣고 뺀 건데 n이 크거나 같다 m일 때. 자, n이 만약에 m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내가 주어진 식에다가 n 대신에 n-를 넣었단 말이야. 근데 원래 이 관계식 자체가 m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거든. 그러면 그 식에다가 n-1을 대입하는 거는 원래는 m까지는 이제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n-1 자체도 m보다는 커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내가 이 관계식 자체가 m 이상의 어떤 숫자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다가 원래는 n이 m 이상이면 n-을 넣었다는 건 이제는 n-이 m 이상이 돼야 되는 이 조건은 이제 돼야 되죠. 두 가지를 서로 빼가지고 연립을 하고 싶으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n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실제 n은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요 범위에서 이제 요게 된다. 근데 우리가 an에서 절대값 an을 뺐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an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소리지, 그지? 너가 an이 0보다 커나 같다.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그래서 보니까 어때? a, m은 지금 1이고 그러면 사실은 이때도 성립한다고 봐도 되네요. 그죠? m일 때도 성립하는 거죠. 1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그때 a2의 값을 구해봐라. 첫 항은 정수다.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am이 1인 거는 알았고 요 m이 m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0보다 커나 같은 거는 알았어. 즉 여기 m부터 n까지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죠. 그리고 다 더한 게 이제 2분의 37인데 그러면 너가 m부터 n까지 ak k가 1부터 n까지 절대값 ak는 2분의 37. 자, 이게 지금 보시면 값이 커지다 보면 결국에는 n 값이 늘어나더라도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닌가?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잖아. 미안해.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예요, 플러스. 왜냐면 요거 n번째랑 n번째니까. 그러니까 거꾸로죠, 거꾸로. 요때가 요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AM이 1인 거고. AM은 1. 즉, 우리 AN이라는 1차식은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 여기가 M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이고 M 플러스 1은 이쪽에 있든 어쨌거나 요 동네에 있다고.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한 게 이제 2분의 37이래. 그러면 우리는 기껏해야 이거를 더해봤자 어디까지만 더하게 돼 있냐면 여기까지만 더하면 돼요. n번째까지만. 어차피 뒷부분은 그냥 더한 거랑 절대값 씌운 거랑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라서 다 0이 된단 말이야. 이 뒷부분은 합을 해봤자 다 0이라고. 이 위에 걸로 합을 해보면. 즉 실제로 얘는 뭘 알려준 거냐면 양수인 부분 A1부터 AM까지의 합이 너라는 거지. 이렇게. 근데 AM이 1이라며. 그러면 A1 더하기 1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 그게 2분의 37이 돼야 되지. 그럼 이제 요거 약분하시고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자연수고 얘는 정수야. 근데 보니까 양수인 걸로 봐서는 정수 아니고 자연수야. 둘이 곱해서 37이 될 수 있는 거는 요게 이쪽이 37이 되잖아? 그죠? 37 곱하기 1 뭐 이런 거 가능하고. 응? 근데 2분의 항의 개수? 맞지 않나? 또 뭐가 이상하지? 돌아버리겠네. 37이 나와야 되는데 항의 개수 m개 맞고 엥? 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인데 37이 될 수 있는 게 1 곱하기 37밖에 없네. 아, 이 새끼 0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나? 근데 그러면 거지 같은 분수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1부터 AM까지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없는데? m부터인데? 아니요. m부터구나. 아, m이 하나가 양수네. 이런 m. 얘가 하나가 양수네. 하나가 남았네. 더하기 am이네. 그지? 아, 이게 맞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러면 플러스 1이니까 35. 아하.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A1 더하기 1 너가 뭐 5고 m이 7일 수도 있고 너가 7이고 너가 5일 수 있겠죠.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결론은 뭘 가지고 내셔야 되냐면 잘 보면 AM은 1이고 AM 플러스 1부터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렇다는 거는 공차가 마일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서 나올 거라고. 그럼 공차가 기왕이면 더 작은 쪽을 골라야 되겠지. 공차가 더 작으려면 항의 숫자는 작고 값은 크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일 거예요. 이건 해보시면 A1이 4 나오죠. 자, m값이 7이라는 거는 너가 7,1을 지난다는 거고 너는 1,4를 지나는 건데 기울기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6분의 3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요거겠지, 그지? 너가 6이고 그럼 넌 1,6을 지나고 너가 5니까 5,1을 지나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라서 성립하죠. 이때가 답이 된다. 이걸 놓쳤어. 넘어갑니다. 3번 되게 귀찮은데 한번 해볼까요? 공차가 자연수래.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수인 공차가 요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이 각변환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식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인 코사인이 값이 서로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A1과 A2의 관계식도 조금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죠? 공차가 최소일 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일단 공차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탄젠트 파이 A3나 탄젠트 파이 A2나 탄젠트 파이 A1이나 다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각도가 파이씩 차이가 나니까. 그거 그냥 K라고 놓으면 되지, 그지? K라고 놓고 그런 거 이용해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용한
해석을 하려고 하시면 이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불편해요. 조금 불편하고 물론 뭐 밑에 거 가지고 이제 공차에 대한 정보를 약간 얻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단위로 차이가 나면 기껏해야 각변환의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공차가 홀수야. 그러면 너는 실제 각도 자체가 A 파이 A1 더하기 홀수 파이 이렇게 된다고. 또는 짝수 파이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공차가 홀수일 때, 이건 공차가 짝수일 때. 만약에 공차가 홀수이면 그러면 얘는 각변환이 되면서 마이너스 사인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 A1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A1 이렇게 된다고. 이게 지금 공차가 홀수일 때예요. 짝수일 때는 짝수 파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 파이 A1이고 그냥 사인 파이 A1 양변을 코사인으로 이제 나눠주시면 탄젠트가 되죠. 위에 거는 탄젠트 파이 A1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는 1이겠지, 그지? 왜냐하면 코사인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자, 어쨌거나 그러면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각도는 누가 돼야 되냐면 단위원에서 이쪽이죠. 4분의 3파이죠. 즉 너는 4분의 3파이거나 그리고 4분의 7파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 중에 코사인이 양수인 쪽은 이쪽입니다. 그죠? 즉 파이 A1은 4분의 7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백골이에요.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는 공차가 홀수일 때. 자, 두 번째 경우는 요 경우인데 똑같은데 값이 1이니까 이때는 파이 A1이 4분의 파이거나 4분의 5파이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역시 코사인이 양수가 되려면 얘는 안 됩니다. 즉 4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백골이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파이 A1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었어. 너는 너거나 너거나. 자, 그래서 밑에 나번을 보시면 탄젠트 파이 A3나 탄젠트 파이 A2는 내가 아까 다 같을 거라 그랬지. 그 값은 마일이나 1이네. 홀수인 경우에는 마일이고 짝수인 경우는 1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역시 첫 번째, 만약에 공차가 홀수면 좌변 A1부터 A8까지의 합은 이제 2분의 A1, A8 거기 8개. 우변이 이제 홀수일 때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일이면 어차피 마이너스 1로 묶이죠. 어차피 안에 것끼리는 빼는 거지. 그러면 공차. 그래서 너 빼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홀수일 때. 두 번째는 똑같은데 너가 그냥 D 플러스 2인 거죠. 요게 이제 짝수일 때. 그러면 A1 더하기 8, A8 너가 D 플러스 2인데 곱하기 4한 거. 이렇게. 너가 이렇게 됩니다. 공차 D는 자연수가 돼야 되고 공차 D가 최소일 때 A5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일단은 어차피 A8이라는 거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A8은 7D 더하기 A1이란 말이야. 그러면 위에서는 얼마 나오니? 좌변이 4A1 나오나? 4A1에다가 32D 나오나요? 그죠? 4A1 더하기
32D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1의 형태가 A1은 넘겨주면 마이너스 8 D 마이너스 8분의 D 빼기 4분의 1 되나? 더하기 4분의 1인가? 아, 빼기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거 넘긴 거예요. 얘 넘기고 4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밑에도 비슷하겠죠? 밑에는 뭐만 다르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 그럼 이 뒷부분만 플러스입니다. 더하기. 둘 중에 하나죠? D는 이때가 D가 홀수, D가 짝수. 근데 D가 홀수면 파이 A1이 이런 형태가 돼야 돼. 즉 이때 A1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4분의 7, 그 다음에 2파이씩 더하게 되면 4분의 15, 4분의 23,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그럼 이 형태가 너랑 이제 같아질 수 있는 형태를 찾는 거고, 물론 얘는 음수죠. 음수니까 음수인 것 중에서 찾으셔야 돼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4로 통분을 하면 4로 통분을 하면 4분의 2n 더하기 7파이죠. 4분의 2n 더하기 7. 자, 이렇게 생겼다고. 그리고 니랑 니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응. 그러면 이런 것 중에서 이 형태를 가질 수 있는 D를 찾으면 되겠죠. 짝수, 홀수 D를. 예를 들어 볼까? 만약에 D가 3이야. 예를 들면 D가 1인 건 안 될 것 같죠? D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애초에 8분의 3이 나오지. 이제 얘랑은 형태가 전혀 다르죠. 분모가 8이니까 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D는 홀수가 될 수는 없네. 무조건 짝수 형태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홀수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되는 게 요건데, 그럼 너는 4분의 1 더하기 맞나? 요게 2n이 아니지 않나? 8n이다. 아까 4분의 1였으니까, 그죠? 이거 잘못해. 뭐 아무튼 얘는 안 돼요. 4분의 8n 더하기 1. 요 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차이가 난다. 맞나? 그럼 요거 이제 찾으면 되겠죠? 요 형태가 되는 거를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D값에다 짝수를 잘 넣어서 요 형태가 되는 최소의 짝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쉽게 그냥 4를 다 곱하세요. 4를 곱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32 D 더하기 2분의 D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8로 나눈 나머지가 1자리를 찾으라는 거잖아. 얘는 어차피 8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8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8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려면 너는 16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그 다음에 A1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뭐 구하는 거? A5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16 대입해서 A5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맞나? 홍차 자연수인데? 16인데? 그지? 근데 그럼 4D를 더하면 안 되지 않냐? 뭐 또 하나씩 안 맞냐? 뭘까 이번엔? D 홀수 어. 4A1 플러스 32 어. 8A1 더하기 10. 여기가 그러네. 이런 씨발. 여기가 요거라는 거지? 28. 그러네. 여기가 왜냐면 2A1 더하기 7D니까
이거라서 그러네. 아이씨. 잠이 덜 깼네. 그러면 8A1 더하기 그죠? 28D죠. LA. 요거 가지고 이제 풀면 맞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사실 풀이하는 방식은 이게 맞는데 정리하다 좀 안 맞았네요. 이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푼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번으로 갈게요. 근데 뭐 방식은 알겠죠? 어차피 이거 정리를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형태만 찾으시면 4번은 쉽습니다. 4번 쉽죠? 우리가 S12, S7이랑 같다는 거를 줬기 때문에 주로 이런 조건은 언제 써? 우리가 S17이 0이다를 쓰든지 아니면 S7을 넘겨서 A 8, 9, 10의 합으로 바꿔주시면 A 8, 9, 10의 합이 0이니까 A 9가 0이에요. 밑줄 치시고 A 9는 0 써주세요. A 9는 0. 요거라는 거야. 지금 S10 빼기 S7은 A 8, 9, 10인데 얘는 A9의 3배잖아. 3A9. 그러니까 A9가 0인 거죠. A9는 0. 근데 AK가 4고 그리고 S끼리 요렇게 더한 게 또 같대요. 자, 그러면 너랑 또 이렇게 같은데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너에서 너를 넘기고 너에서 너를 넘기고 서로 빼겠습니다. 너에서 너를 빼주시면 얘가 A 3부터 A K 플러스 3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너에서 너를 빼보면 A 5부터 A K 플러스 4까지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거 항의 개수 잠깐만 하나가 키보드게요. 요거 항의 개수랑 요거 항의 개수가 서로 일치하지, 그지? 둘 다 K인데 그럼 너는 K 곱하기 2분의 A 2분의 K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K 곱하기 A 2분의 K 플러스 9가 되거든. 요게 이제 0인 걸로 봐서는 요렇게 없어지고 사실은 다시 너와 너가 합해서 0이라는 얘기는 둘을 서로 더하고 2를 나눠준 A 2분의 너 더하기 너 그러면 K 너가 14니까 플러스 7 요게 이제 0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 내가 A9가 0인 거 찾아놨죠. 얘가 이제 9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AK가 4니까 K 값 나오고 K가 9면 이거 얼마 나오니? K는 11 나오니? 근데 A 11이 4인 거죠. 너가 0이고 너가 4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넘겨가지고 또 합으로 바꾸고 합을 다시 항의 실수배로 바꾸고 항의 다시 두 개의 합을 또 항의 하나의 항으로 바꾸고 그래서 계속해서 항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됐죠? 뒤에 이제 절대값 나오는 건 4문제 있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 우리 딱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